안녕하세요. 정전무입니다. 주식투자 127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장 3월 6일 장마감 이후에 보면 금요일도 조금 코스피가 하락을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먼저 조금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해외 증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또 민주당 후보자가 바이든인가 그분으로 또 정해지면서 좀 반짝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도 아마 통화정책회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도 지금 깜짝 인하를 발표를 했었죠. 좀 생각보다 많이 금리를 내렸다 그렇게 보고, 유럽 12일날 3월 12일날 유럽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많은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힘든 좋지 않은 악재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런 좀 좋지 못한 뉴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전무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다. 역발상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종합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은 제가 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상승을 해야 되고, 항상 보시면 이 상승할 때 보면 한 번에 쭉 우상향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줬다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 실망감을 주고 상승을 한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상승할 때 한번 조정을 겪고 또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또 기대감을 주면서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상승하는 듯 하다가 빠지면 또 걱정을 하겠죠. 하락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또 기대감 주면서 하락을 하니까 이 구간에 오면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을 보시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종합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갭을 메꿀 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팔았어요. 근데 선물을 샀죠. 이 기관들, 양대 메이저 세력 중에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 정권 쪽에서 지금 좀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하고 조금 기관 세력 중에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를 한다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는 보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시장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게 정부와 한국은행에다가 많은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상승 동력이 필요하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좀 힘을 많이 써달라, 그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정책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인하해 준다거나 또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좀 많이 푼다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조금 저금리로 좀 돈을 많이 빌려준다거나 그런 걸 한다거나, 그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금리를 조정을 해서 경제 부양을 시켜달라, 그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요구를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 그 반대로 주식시장이 정부와 한국은행에다가 뭔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뭐 동력을 많이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주식시장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주식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종목으로 넘어가면 또 삼성전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이라든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렇게 경험 주식 투자 경험 많은 분들 보면 의견들이 다 틀려요. 의견들이 다 틀리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제 주식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시장에 이 같은 물건이 있는데 각 시장에서 팔면서 그거는 이 회사가 어떻게 좋다 안 좋다 그거를 파는 쪽에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각 시장마다 똑같은 제품이 각 시장마다 파는 사람이 다 다르고, 그런 걸 다 홍보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올라간다, 뭐 어떤 분은 또 내려간다, 어떤 분은 또 뭐 조금씩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급락할 것이다, 아니면 또 삼성전자는 10만원 갈 것이다. 우리가 물건 사려고 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 다르고, 뭐 남대문 시장 다르고, 또 경기도에 있는 뭐 모란시장 다르고, 종합시장, 중앙시장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시장의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입니다.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매수 매도를 하는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옳다 그렇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주식시장을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 하나하나의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이 어떤 거구나, 어떤 곳이구나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 내일 당장 오른다 내린다 그런 것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라 그랬잖아요. 추세를 보면 항상 추세는 정전모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을 보는데, 월봉 우상향하고 있죠. 연봉 우상향하고 있고, 일봉을 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어요. 약간 조금 그런 게 보면 이 신용 빌려서 사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것도 착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뒤로 한번 당겨 볼까요?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보이시죠? 54%. 삼성전자 보통주는 외국인들이 54%. 우리나라 1등 기업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개인들도 좀 이제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56% 가지고 있네요. 많이 판다 그래도 56%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획을 매매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3년 정도, 그래서 쉬면은 한 3년 정도를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3년 쉬었고요, 여기 1년 쉬었고, 여기도 1년 쉬었고, 여기는 2년 쉬었고, 이런 식으로 3년 주기인데, 이 삼성전자를 일봉을 보시면 참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매수하기가. 왜냐면 정전모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에 아니면 삼성전자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진입 준비하시는 분들, 이 말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또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하는 게 보이면
보이면 투자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정전부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유가 생겨서 하락을 할 때 보면 좀 더 기다릴 걸, 그러면 좀 더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 보면 이 구간에서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쯤 오면 더 하락하겠구나. 그러면 더 기다려 볼까. 그래서 안 사고 더 매수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또 옵니다. 이 지점에 오면 그때 이 지점에서 매수할 걸. 그래서 그렇게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삼성전자 주식을 못 사겠죠. 못 삽니다. 그래서 계획을 매매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전부가 말하는 계획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의 투자 원칙, 주식을 사는 투자 원칙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절대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나중에 많이 하락을 하면 자기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기 때문에 절대 신용이나 미수를 쓰시는 거는 정전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런 투자 훈련도 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나마 위험한 투자형인데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 훈련 방법은 매월 아니면 분기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적립식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연봉 보시면 말씀해 주잖아요. 연봉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물리신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니까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배당도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연봉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사신 분들. 지금 조금 사신 분들, 주가는 항상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겁이 나서 주식을 많이 팔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또 많이 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사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투자 훈련을 하시면 돼요. 소액으로. 항상 필수 조건은 소액으로. 양대 메이저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분들 이길 자신 있으시면, 정전부 어차피 투자 훈련 방송 참고 안 하셔도 되겠죠. 저보다 훨씬 잘 하시니까. 근데 주식 투자에 좀 손실을 보셨거나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투자 훈련 방법을 먼저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주식 시장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시면 홀로서기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순환 주기를 보면 삼성전자 투자 여기서 물렸다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적립식, 은행에 드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식 투자 훈련을 하시면 얼마든지 삼성전자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꼭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